롯데카드의 주인이 10월 안에 사모펀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를 떠나는 유통계 카드사가 어떻게 변할지 이 사모펀드 경영 전략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800만 롯데카드 회원들도 혜택이 바뀌는지 어떨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캐피탈사와 또 저축은행 사례와 함께 사모펀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10월 안에 이제 롯데 측에서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계약을 체결한 곳이 MBK 파트너스 쪽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갈 것으로 현재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금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롯데그룹이 롯데 지주로 출범한 것이 지난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예. 근데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주사를 새로 설립하게 되면은 2년 안에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요. 매각 시한이 10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5월 말에 롯데카드 지분 80% 정도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본계약을 지난 5월 말에 체결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카드의 새 주인이 되기 적합한지 따지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근에 금융당국이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주주에서 조만간 떠나게 될 롯데카드의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그 시장에 관심이 재차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카드 회원 입장에서는 특히 뭐 국내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떻게 혜택이 바뀔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롯데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고객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마트에서 누리던 혜택이 변경될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 멤버십 포인트, L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 지난 5월 말 본계약을 체결할 때 롯데주주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소수 주주로 남아서 롯데카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를 위해서 지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 못하지만은 표를 보면은 지주 계열사에 롯데카드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롯데주주가 보유한 지분 20%는 롯데쇼핑에게 가는데요. 물론 롯데 지주 입장에서도 롯데 백화점이나 마트 고객 상당수가 롯데카드를 쓰는 만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이기도 하고 최대 주주가 바뀌면 어떤 최소한의 변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은 유통대기업인 롯데에서 롯데카드가 이탈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일례로 보면은 신용평가사들이 롯데 주주에서 떠나는 롯데카드를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일제히 올린 바가 있고요. 그나마 시장의 우려를 씻을 수 있고 롯데카드가 사모펀드 체제 아래서 한층 성장할 수 있다고 MBK 파트너스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홈플러스와 협업 방안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요. 홈플러스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거든요. 협업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 법인 명칭을 보면은 바로 한국리테일카드 홀딩스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홈플러스의 지배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도 한국리테일투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리테일 시리즈라는 이런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 공통된 통일 명칭을 사용하면서 리테일 분야에서 협업 강화 위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모펀드 특성상 롯데카드는 언젠가는 재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회사를 통으로 매각하지 않는 이상 그 두 회사 간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냐, 시너지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모펀드 전략처럼 재무적인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협업을 해서 자연적으로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굳이 여기에 힘을 더 들이고 돈을 더 쓰면서까지 하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MBK 파트너스가 이제 재매각을 언젠가는 할 텐데
덩치도 너무 크기도 하고 지금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는 것이 우리금융 쪽인데 근데 이미 또 카드사가 있으니 좀 여러 가지 셈법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지주사인 만큼 우리 금융 쪽에는 홈플러스를 묶어 팔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재매각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됩니다. 우리금융이 추후에 롯데카드를 편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바로 우리은행이 참여를 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가 변경되면은 우리은행이 롯데카드 지분 20%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금융 계열 편입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언급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카드 같은 은행계 카드사와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롯데카드 특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위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해왔거든요. 따라서 유통계 고객에 특화가 돼 있고 여성 고객 비중이 다른 은행계 카드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겹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카드와 통합 시너지로 카드업계 2위권 경쟁에 더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재무 안정을 시키는 거니까 하다 보면 구조조정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고용 불안에 대한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 MBK 파트너스가 앞서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를 신한금융에 매각하면서 상당한 차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MBK 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구조조정, 즉 고용 불안 논란에 휩싸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히 MBK와 본계약을 체결할 때도 롯데카드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고 특별히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 데 따른 그런 발표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M&A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거다. 아니면 뭐 관련한 우려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최근 일어난 M&A 딜을 보면은 그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 PEA가 예. 에키온 저축은행과 에키온 캐피탈을 인수를 했습니다. 주주 변경 전후로 이제 직원들이 본점 앞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키온은 사모펀드에서 또다시 사모펀드로 재매각이 됐는데 이전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인 JCF 체제 아래에 있을 때 저축은행의 경우 직원이 30%나 3년간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두 회사의 에키온 저축은행과 에키온 캐피탈의 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주주 아래서 새 판짝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우선은 고용 안정 협약부터 체결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좀 어떤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내놓은 성장 전략이 시너지 강화 전략이거든요. 예. 에키온 캐피탈과 에키온 저축은행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조직 명칭을 통일하면서 시너지 전략의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부문제로 두 회사의 조직을 개편했는데 에키온 저축은행의 경우 6개 부문 중 IB금융과 리테일금융, 크레딧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만족 부문을 에키온 캐피탈과 동일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자금융, 그러니까 즉 IB를 중심으로 두 회사 간 협업을 이어왔었는데 이제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고객은 이탈하지 않게 방지를 하고 그리고 신규 고객 유치하는 데 두 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런 협력 분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전략이 어떻게 효과를 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